만 23년을 투자했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면 8%가 넘어요. 모든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최강의 성과를 기록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40대를 위해서는 탈무드 투자법 추천드립니다. 탈무드란 유태기호 경전의 랍비들이 들려주는 교훈,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이 대목이었어요. 어떤 부자가 왔어요, 랍비한테. 저 이제 돈을 좀 모았는데 어떻게 제가 좀 굴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투자를 3개로 나눠라. 첫 번째는 현금, 두 번째는 사업, 세 번째는 땅에 투자해라. 야, 기가 막히죠, 그죠? 만일을 대비해서 현금. 현금에서 최고는 뭐죠? 미국 국채. 아니, 불황에 강하다니까요? 안티프레자일 하잖아요. 불황의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투자하고요. 사업, 한국 주식. 사업이잖아요. 기업이 상장된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부동산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부동산 ETF 중에서 그렇게 투자할 만한 자산을 아직은 제가 잘 못 찾으니까 이럴 때 이제 미국의 리츠를 나누는 거죠. 즉 300만 원을 저축한다면 100만 원은 한국 주식, 100만 원은 미국 국채, 100만 원은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탈무드 투자법입니다. 리츠라는 것은 똑같아요. 건물을 상장시켜서 마음대로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리츠가 상업용 부동산이 좀 많아요. 물류 이런 쪽이고 유통. 근데 이제 미국은 이 리츠 시장이 한 20년 더 됐거든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리츠, 물류 리츠, 아파트 이런 데다가 해주는 리츠, 상업용 오피스텔 리츠 등등 수많은 리츠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특히 그 배당금이 커요. 아주 유명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리츠 같은 경우는 그 연평균 지금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면 4.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임대 수익이 나온 것을 주주들한테 배당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이건 참 우리 입장에서 좋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리츠는 우리나라에서 빨리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대안을 찾기 어렵고 또 달러 자산 보유가 가진 매력 때문에 미국의 리츠를 추천합니다. 40대를 위해서 이렇게 탈무드 투자법에 특히 부동산을 넣은 이유는 간단해요. 40대 때 제일 부동산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됐거든요. 애가 초등학교 딱 들어갈 나이가 되는 순간 집이 없었던 사람도 집을 사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어디 초등학교 한번 넣고 중학교 한번 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사 다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쿨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거주용으로 하나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에게 미국 리츠는 정말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같이 움직여요. 이 정말 신기하죠. 1980년대부터 끊어봐도 거의 수익률이 똑같아요. 미국 부동산 가격이나 한국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움직여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개방돼서 그래요. 외환시장 개방됐지, 주식시장 개방됐지, 채권시장 개방됐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엄청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리츠에 투자하면 좋은 점이 이제 다 나왔네요. 자, 첫 번째, 배당금 많이 줘요. 그죠? 두 번째가 뭐죠? 달러 자산이죠. 불황이 강해요. 세 번째가 결국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미국 부동산도 오르잖아요. 꼭 우리나라 부동산 몇 억씩 들여서 대출을 엄청나게 껴서 사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미국 부동산을 사두면 이자를 주잖아요.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 배당금을 가지고 한국의 부동산 임대료를 내면 안 되냐요? 듣고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죠. 그래서 40대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에 대부분 올인하면서 자산 배분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근데 그거가 정말 좋은 선택이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리츠는 조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소액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에 비해 투자에 한 반에 모든 돈을, 목돈을 넣어야 되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ETF들 중에서도 추천하는 건 두 가지죠. 제일 큰 것들입니다. VNQ랑 SCHH 이 두 가지를 추천하고요. 둘 다 굉장히 좋은 ETF들입니다. 수수료도 되게 싸고요. 다만 이제 저는 VNQ로 먼저 이야기한 게 수수료가 VNQ가 더 싸서, 그러니까 거래량 많고 수수료 싸고 잘 분산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의 ETF들을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만 23년을 투자했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면 8%가 넘어요. 모든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최강의 성과를 기록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잊지 마세요. 배당금 받아서 재투자한 겁니다. 그냥 쓰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월세 내야 된다? 그럼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분들은 배당 받아서 재투자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대는 투자 4분법. 이 투자 4분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 걱정을 하신 분이 참 많아요. 내가 노후에 월 얼마밖에 설계해놨는데 물가가 상승해버리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걱정하신 분 되게 많아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난다라면 내가 노후 대비해놓은 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투자 4분법 똑같습니다. 탈무드 투자법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 주식,
미국 국채, 미국 리츠까지 했으면 여기다 하나 더 하는 거죠. 4분의 1씩. 뭐죠?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가 발생할 때 사실 금값도 오르는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포트폴리오에다가 편입을 시키면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내 자산의 성과가 녹아버리는 나의 실질적인 성과가 녹아버리는 일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채권이랑 주식, 부동산이 다들 힘들어지는데 가장 힘든 건 채권이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금리 0.5%일 때 10년짜리 채권을 1% 주고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1% 이자를 주는 10년물 채권을 샀는데 작년에 새로 발행된 게 4.5%다. 같은 10년물인데 여러분 같으면 2020년에 발행된 이자 1% 주는 채권 사겠어요? 지금 4.5%짜리가 새로 나왔는데 박살나겠죠, 가격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금리가 높아졌냐고요? 물가가 높았잖아요. 우리나라 한때 물가 상승률 6%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금리를 더 높여줘야만 채권이 발행되면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정부가 계속 높은 이자를 더 줘야 됐고 그 높은 이자를 더 주면서 새로운 채권이 발행되는데 옛날에 발행된 1%짜리 채권 누가 사냐고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채권 가격은 박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 자산에서 4분의 1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놓고 있으니까 채권 가격 박살날 때 오르는 자산도 편입을 해둠으로써 물가가 오르더라도 자산을 방어하고 심지어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금융 투자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자를 안 줘요. 금송아지 놔두면 새끼 나오던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금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세공비부터 시작해서 수수료가 좀 붙어요. 물론 이제 다행히 KRX 금현물 같은 아주 저렴한 매매 비용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비용은 덜 들지만 그래도 비용이 붙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열심히 저축해서 자산을 일궈놨는데 이제는 좀 방어 모드로 쉽게 말해서 어떤 경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내 자산을 어느 정도는 지켜낼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는 것이 더 중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대에 깨먹으면 손실을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좀 건강하게 돈을 벌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 투자를 추천하는 것이고요. 금에 올인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다 65세부터 대부분 또 국민연금 받잖아요. 이것만 들어봐도 깝깝하죠. 65세까지 도대체 나 어떻게 버티냐. 우리나라 대부분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만 49세라 그러잖아요. 저도 그때 퇴직했는데. 물론 저는 그 다음에 프리즘이라는 스타트업을 차려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49세에 은퇴를 한 다음에 65세까지 무려 만 16년 동안 소득의 공백기를 겪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탈무드 투자법이나 투자 4분법 같은 자산을 가지고서 연평균 한 7에서 8% 정도 성과, 그리고 지난 20년간 손실난 해는 단 3년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잘 운용을 하면 국민연금 들어오기 전까지 운용 자산이 한 4억 정도만 돼도 계속 돈을 인출해도 노후가 그렇게 크게 문제 없고 심지어 나중에 또 20년 지나서 자녀들 결혼하고 막 이럴 때 증여까지 해도 거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고갈되지 않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자산 배분의 힘이죠. 물론 어떤 분이 묻습니다. 박사님 20년 뒤에도 이 전략이 통하나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일본 국민연금조차 지난 20년간 연평균 4.3% 성과를 기록하는 걸 보면 게다가 거기는 인플레가 0이었는데 실질 성과가 4.3이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들 이야기하는 게 명목 성과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일본의 실질 성과가 4%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자산 배분만 착실하게 하더라도 노후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미래에 베팅함으로써 시원한 성과를 얻는 건 참 화려하고 좋지만 그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자산 배분이 무엇이고 또 반반 적립 투자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의 동영상이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